문갑식의 진짜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진짜 전공을 살려서 고유정 사건을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고유정은 83년생으로 고향은 제주도, 현재 36세죠. 그리고 제주대학을 졸업했는데 생물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이제 대형 렌트카 사업을 하고, 근데 그 아버지는 이혼을 총 4번 했다고 하네요. 고유정은 이제 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금 피살된 강모 씨를 만나서 캠퍼스 커플이 됐고, 근데 강 씨는 키가 180에 몸무게가 80kg가 되는 건장한 체격의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6년 동안 연애한 끝에 2013년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신혼여행 귀국길에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했는데 마지막 탑승 안내 빨리 타시라 이러고 해서 이제 남편 강 씨가 고함을 지르자 결국 비행기를 놓쳐서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이제 2017년에 이혼을 했는데요. 남자는 제주대학의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어서 아들의 양육권은 고유정이 갖기로 하고, 그래서 강 씨는 연구수당과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면서 매월 40만 원을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양육비로. 그렇지만 고유정은 아들을 전 남편 강 씨와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현재는 제주도 출신의 공무원, 정확한 직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 역시 고유정이 3번째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살 된 아들을 두고 있었죠. 고유정이가 이제 문제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준비한 내용물들을 보면 니코틴과 살인 도구, 시체 유기 방법 등을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음에 톱하고 분쇄기, 즉 믹서기를 구입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 차에다가 식칼, 드라이버 공구 세트, 표백제, 배수관 세정제, 베이킹 파우더, 고무장갑, 제수대야, 청소용설, 먼지 제거 테이프, 부탄가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인을 자행했는데, 이 살인을 자행하기에 앞서서 고유정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구입했다고 하죠. 그걸 이제 청주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같이 묵은 펜션에서 남편을 살해하기에 앞서서 칼에다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살인을 저지른 후에는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대요. 자기가 죽인 전 남편 강 씨의 휴대폰으로 미안하다, 취업도 해야 하니 고소하지 말아달라. 즉 지금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앞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전 남편 휴대폰으로 이렇게 자기한테 보내는 식으로 알리바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30장, 대형 캐리어 2개, 비닐 장갑, 향수를 구입하고 표백제, 배수관 세정제, 먼지 제거 테이프, 드라이버 공구세트, 청소용설은 이미 보도됐다시피 자기가 구입했던 마트에서 환불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고유정은 전 남편의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남아 캐리어에 실은 뒤 전남 완도로 가는 여객선에 탑승했습니다. 고유정은 자기가 차를 끌고 갔으니까 뒷트렁크에 넣겠죠. 그리고 여객선에서 수십 개의 쓰레기 봉투를 바다에 버렸고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저는 취재기자 시절부터 살인 사건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변치 않는 룰이 있는데요.
인간은 자기가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결코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디선가 힌트를 얻어야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응용을 하든지 해서 범행을 저지르죠. 게다가 현 남편의 아들인가도 이제 그 죽기 전에 카레를 먹였다 그러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질식사라고 나오는데, 그에 뭐 그 안에다가 역시 수면제 같은 걸 넣으면, 소량이라도 넣으면 애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뭐 정치 얘기 좀 뭐 이런 거 다뤘었는데, 고유정 사건은 저는 세 가지 사건, 그 전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요, 1998년 7월 일본의 와카야마현이라는 데서 카레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와카야마라는 곳에서 여름 축제가 열렸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축제하는 도중에 먹을 수 있는 카레를 대량으로 제조했는데, 그 여성 한 명이 거기다가 독극물을 넣어갖고 4명이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식중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독극물인 아비산이라는 것이 카레에서 검출돼서 하야시 마스미라는 사람을 용의자로 체포했죠. 하야미 야스시라는 그 여자는요, 굉장히 뚱뚱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어요. 일본 기자들이 그 여자 집에 갔을 때 막 호스로 그 카메라를 향해서 물을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원래 보험 판매를 하다가 이런 사건을 저질렀는데, 결국에는 2009년에 사형이 선고됐으나 다시 재심판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그 일본 게이오 대학에 그 1년간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텔레비전을 틀면 이 사건을 가지고 거의 일본에서 6달 가까이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일본인들이 집요해요. 이번에 그 한국 기업에 대해서 보복 조치 내놨죠. 세 가지 품목을, 소재를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를 딱 핀셋으로 찝듯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뭐 일설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일본이 보복 중인 카드가 100개에 이른다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일본이 열이 받아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제일 취약한 것을 한 6개월 정도 연구해서 100개 정도의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인 이해찬 씨는 무슨 뭐 WTO의 제소하니, 뭐 제소하면 뭐합니까? 1년 6개월에서 이전소가 재판하는 사이에 한국 기업들은 있는 곳에 없는 곳에 다. 그래서 저는 이 카레 부분은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건이라서 98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구글 같은 데다가 와카야마 카레 살인 사건 이렇게 치면은 딱 나와요. 저는 그래서 고유정이가 이 사건을 보고 참 카레를 착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두 번째 그 졸피뎀이라는 사건, 수면제 비슷한 수면제 일종이죠. 이게 제가 그 사회부 이제 중견 기자, 중참 기자 정도에 있었을 때인 95년 11월 20일 날 발생한 사건이고, 제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의 그 이름은 바뀌었죠. 지금은 뭐 힐튼 호텔인가로 바뀌었는데, 당시 그 홍은동, 서울 홍은동에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듀스의 멤버 김성재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죠. 제가 그때 그 사건을 특종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듀스 김성재를 쫓던 게 아니라
그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했던 뭐 50의 금융황제라고 불렸던 이원조 씨를 추적하러 다녔었어요. 그거 제가 어느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별의별 군데를 다 뒤졌죠. 뭐 강화도의 절에 뭐 숨어 있다는 둥, 그래서 강화도 절이 뭐 수백 개더라고요. 뭐 저희는 보문사나 전등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작은 암자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를 뭐 몇백 며칠 동안 뒤지고 다니기도 했고. 그런데 저한테 제보가 오기를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이원조가 숨어 있다라는 제보가 와서 그걸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홍보실에 들렀더니 웬 여성이 홍보실장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최초로 대변인이 됐던 송경희 씨였는데, 제가 어디 있어? 그리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와, 이거 대박 났구나 싶어서 딱 그걸 해갖고 갔더니 이원조가 아니라 웬 청년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비부 다시 그 비서실장, 홍보실장한테 찾아가서 저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그 듀스인데 몰랐어? 그리고 반말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듀스가 뭔데? 저는 근데 그 듀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스포츠 뭐 탁구에서 탁구나 배구에서 그 듀스 게임 그 듀스가 누군데 그랬더니 그럼 누구 찾으러 왔어? 그러더라고요. 나 이원조. 그랬더니 자기는 이 듀스 김성재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죽음을 뭐 일보를 제가 경찰보다 먼저 알았으니까 취재를 들어갔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죄로 나와서 뭐 강남 어디에선가 개업하고 있다는 그 여자친구가 이제 등장했죠. 근데 그 여자친구가 사용했던 약품이 졸피뎀과 비슷한 고양이 수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에는 경찰이 진범으로 체포를 했지만 그 어머니가 약사였어요. 그래갖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이 졸피뎀이 뭐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이상한 논문을 찾아갖고 와갖고 결국 마지막에는 무죄로 석방이 됐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고유정의가 듀스 김성재 사건에서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상당히 유명한 사건이고 그 당시에 이런 식의 범행 수법을 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김성재 씨의 팔에서 나온 그 주사바늘 자국이요, 하트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엽기적인 사건이었는데 용의자는 결국 무죄로 풀려나고 이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죠. 지금도 영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이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서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렇다면 저의 생각은 어떤가? 그거는 제가 밝히지 않기로 하겠습니다만 참으로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 하트 모양의 주사바늘 자국이 총 28개가 나 있었어요. 참 엽기적인 사건인데 고유정의가 거기서 졸피뎀이라는 약을 착안하지 않았을까. 특히 생물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수면제 같은 거는 능하겠죠. 이렇게 와카야마 독극물 살해 사건과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의 고유정의 살인 사건에 연루가 되는데, 마지막 시체 유기 방법은요, 마동석이 출연한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동석은 저희 회사 그 박희석 기자 얘기가 아니라 실제 영화 배우 마동석이 출연한 범죄도시라는 부분을 보면 그 가수 출신의 그 배우가 나오죠. 이름을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조선족 조폭 행동대장으로 나와서 서울 그 가리봉동인가를 올라와서 이제 그 조직을 통째로 장악하고 그래갖고 경찰들이 이제 그 수사를 벌이는데 그 초반부에 보면은
자기가 장악한 조직의 두목을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한 뒤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유기했죠. 근데 이제 영화배우 마동석, 저희 박희석이 말고 마동석은 쓰레기 봉투를 그 가리봉동인가를 순회하는 그 청소차 위에서 찾아냈죠. 이렇게 보면 고유적은 왁가야마 독극물 사건, 듀스 김성재 사망 사건, 그 다음에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시체 유기 방법 세 가지를 혼합할 정도의 대단히 두뇌가 영리한 사람으로 보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살인 사건의 경우는요, 이게 상당히 법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시신이 나올 경우에는 증거가 되는데, 시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걸 실종 처리해서 실종 처리가 끝난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고유정은 이미 그런 것까지 벌써 눈치채면서 완강하게 진술을 거부해서 자기의 기억이 파편화돼서 없어졌다고 그랬죠.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듀스 김성재 살인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그것도 서울 홍은동 근처였습니다. 미성 아파트라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 한국판 O.J. 심슨 사건이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부부가 다 치과 의사였는데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아내를 살해하고, 그리고 딸, 당시 1살이었나? 그 한 딸을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아놓은 뒤에 거기다 넣어서 살해했죠. 살해한 다음에 넣었죠. 왜 그랬냐 하면은 보통 경찰들은 수사를 할 때 사람이 죽으면 점점 몸이 굳어가잖아요. 시체의 강직도를 역추정해 갖고 몇 시간 전에 이 범행이 일어났다는 걸 우선 정해놓고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하나씩 조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이제 계속 범인으로 추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제 수법을 사용하는데, 뜨거운 욕조에다가 시신을 넣어놨기 때문에 모녀를 다 뜨거운 물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체의 강직도를 추정할 수 없게 이제 혼선을 준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 서울법대의 법의학 교수하고 고대법단가의 법의학 교수가 아주 크게 한번 붙은 적이 있어요. 이 사건의 추정 시간은 몇 시간 전이다, 몇 시간 전이다. 근데 서로 달라갖고 아주 크게 논쟁이 한번 벌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남편이 범인으로 체포돼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중에 결국 무죄로 방면돼서 풀려나고 말았죠. 나중에 알고 온 결과 그 남편 역시 자기가 그 강릉에 여행을 갔을 때, 홀로 여행을 갔을 때, 예전에는 여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공짜로 보라고 비디오 테이프들 막 꽂혀 있었잖아요. 그 음란물도 있고 무슨 살인사건 추리물도 있고 이제 이런데, 거기서 본 영화에서 그 살인의 모티브를 잡아갖고 이렇게 한 부분이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강력 사건들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족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오늘 갑자기 느닷없이 고유정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저 취재하는 기자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카레를 등장시켰으며 전기톱과 무슨 이런 것도 나오고 쓰레기 봉지가 대형 쓰레기 봉지가 나오고 이런 거를 잘 모르죠. 기자들은 젊어서 그런 기억들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건 초기부터 보면서 얘가 분명히 이런 세 사건에서 연루가 돼서 착안을 해갖고 그 범행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인사건
전문 기자라서 이런 거 사실 많이 취재했었는데 요새 기자들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없죠. 예, 그래서 제 예상은 이 고 씨를 유죄로 몰기가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얼굴까지 다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어떤 법적인 얘기들이 오갈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약간 고참 기자 티를 내서 고의정 사건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께 한번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니고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예, 문갑식의 진짜 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새로운 뉴스, 진짜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 스토리를 발굴해서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대방의 구독자 4만까지 한 700여 분 정도를 앞두고 있는 걸 제가 방금 체크했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구독, 퍼나르기 또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원래는 일부러 시간 날 때마다 사실 댓글에 답장을 달아드리는데 바로 직전에 방송한 그 태블릿에 관련된 뉴스에는 온갖 욕설들이 다 달려 있어갖고 제가 하루 사이에 몸무게가 2.5kg가 빠졌어요. 그 댓글 보니까. 그래서 야, 댓글 보다가 죽는 사람을 이해를 못했는데 댓글 보고 진짜 화가 나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뭐 후원이나 월간조선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저는 또 다른 뉴스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